여기 경치만 보면 뭐 설악산 어디 온 것 같아요. 청계천의 원류라고 생각되던 곳이고 혼자 와서 멍 때리기 좋은 곳. 서울 도심에 여기만큼 경관이 수려하고 접근하기 편한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론이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운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더위에 그래도 좀 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숲속길을 찾아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백운동천이라는 곳인데요, 경복궁 쪽에서 부암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자하문 터널이 나오죠. 그 자하문 터널 위쪽에 조선시대 때 백운동천이라고 불렀던 계곡이 있고요. 이 백운동천은 조선시대 때는 청계천의 원류, 청계천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나름 유래가 있는 곳인데요, 백운동천부터 시작해서 서촌의 계곡들을 좀 걸으려고 합니다. 백운동천, 청풍계곡, 옥류동천, 그리고 수성동 계곡까지. 오늘은 계곡을 따라서 인왕산 둘레길을 옆으로 돌면서 이곳에 얽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뒤에 바위에 한자가 새겨져 있죠. 오른쪽부터 백운동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운동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천의 원류라고 생각되던 곳이고, 조선시대 때 서울 주변에 경치 좋은 계곡 5군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삼청동 계곡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인왕동 계곡, 지금 수성동 계곡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운동 계곡, 남산자락의 청학동 계곡, 그 다음에 낙산자락의 쌍계동 계곡. 서울의 가장 경치 좋은 5개의 계곡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안내판에. 대한제국의 법부 대신을 지낸 김가진이 이곳에 백운장이라는 정자를 세워 1910년 국권 상실 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백운동천이라고 쓴 그의 글씨가 남아있다. 김가진이라는 분이 쓴 글씨고요. 김가진은 조선 말기에 대신까지 지낸 굉장히 고위 관료였는데요, 조선이 망하고 나서 일본으로부터 자기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이 일어나서 김가진은 상해로 망명을 하죠. 그 임시정부에 합류를 합니다. 아마 임시정부에 합류한 조선 사람들로서 가장 고위직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많이 긴장을 합니다. 이분이 추진했던 일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고종의 아들이죠, 의친왕을 중국으로 망명을 시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의친왕이 그만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 일이 무산이 되는데, 그런 일을 추진했던 분이고요. 이분의 아들, 손자대까지 이르러서 독립운동 서원을 가본 독립운동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운동의 동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백운동천이라고 할 때 동은 골짜기, 계곡, 이런 의미로 쓴 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청동 계곡, 인왕동천, 쌍계동천, 청학동천 동은 동네의 동이 아니라 골짜기 동이다. 백운동천을 따라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숲이 아주 울창하네요. 묘하게 생긴 탑이 하나 있는데요, 김가진이 이 집을 팔고 만주로 망명하고 나서는 이 땅에 일본의 요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고관 대작들이 여기 와서 연회를 베풀고 놀고 했던 그런 장소고요. 이 탑은 무슨 석등처럼 보이는데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생긴 모양으로 보면 약간 일본 양식이 드러난 석등이라고 하네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척 숲이 깊어 보이는데요, 저쪽에 보면 건물 흔적들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보입니다. 이게 다 일제 때 요정 건물이 들어섰던 건물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청계천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백운동천 계곡, 아쉽게도 지금 계곡물이 흐르진 않네요. 네, 어쨌든 이곳이 청계천의 발원지였다. 무척 덥습니다. 백운동천 위에 청운문학도서관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백운동천 계곡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도로를 따라서 좀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청운문학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저 도서관이 한옥도서관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힐링하기 좋아요. 혼자 와서 한옥 마루방에 앉아서 멍 때리는 데는 아주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 아래쪽 숲이 백운동천 수소길이죠. 백운동천 바로 위에 인왕산과 북악산이 만나는 곳, 그 사이에 문학도서관이 있습니다. 계곡 끝자락에 이런 멋진 한옥이 자리 잡고 있네요. 청운문학도서관입니다. 혼자 와서 멍 때리기 좋은 곳. 청운문학도서관 옆에 인왕산 숲길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숲길을 따라서 수성동 계곡까지 걸을 겁니다. 전부 그늘이고요. 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아주 경치 좋은 곳이니까 날씨 좋을 때 걷기를 추천해요. 인왕산은 다양한 걷기 코스를 제공하거든요. 당연히 성곽 따라서 걷는, 그래서 인왕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왕산 둘레를 평탄하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있고요. 그리고 둘레길 아래쪽에는 숲길이 있어요. 숲길은 그늘로 시원하게 걸을 수 있으면서 흙을 밟으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아, 서울에 이런 숲길이 있네. 감탄하면서 걸을 수 있는 숲길입니다. 수소책방은 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는 일로 가지 않고 이 아래쪽으로 수성동 계곡 방향으로 가는 숲길로 걷습니다. 이 길은 정말 멋집니다. 항상 걸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길은 사람이 없어요. 민가에서 좀 떨어져 있고 여기 서천 온다 그러면 이 아래 동네에서 놀거나 아니면 저 인왕산 둘레길 따라서 걷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숲길로 걷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아마 이 동네에 사시는 동네 분들만 걸으시는 것 같아요. 한적하게 걷기 좋습니다. 야, 전망 좋네요. 한번 전망 한번 보고 갈까요? 저 멀리 청와대가 보이네요. 저기 청기와 지붕, 녹색 지붕, 청와대 연회장 그런 것 같고요. 저 멀리 두산타워 건물 보이고요. 그 뒤로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도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북악산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저 북악산 봉우리 밑으로는 대은암천이라는 또 다른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은 청와대 보안 때문에 일반 민가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쪽으로는 못 걷는 게. 이 계곡부터는 옥류동 계곡이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청풍 계곡을 만나거든요. 청풍 계곡에 유명한 안동김씨 새거지가 있고 그 새거지에 지금은 현대가의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조선 후기 최고의 대금명인 정약대라는 분에게 훌륭한 연습장이었다. 대금 연주도 들려준다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 경치만 보면 설악산 어디 온 것 같아요?
계곡물도 흐르고요. 예, 여기가 청풍계곡의 상류고요. 청풍계곡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안동김씨들 새거지하고 현대가의 집들이 나옵니다. 멋진 풍경이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저 산은 북악산입니다. 계속 인왕산 숲길을 걸으면서 옆으로 펼쳐진 경관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좋다. 와. 이 길은 제가 직장 다닐 때 거의 주말마다 왔던 길인데요. 직장 다니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주말에 이 길을 한번 걷고 나면 마음이 확 풀리면서 편안하게 되죠. 서울 도심에 여기만큼 경관이 수려하고 접근하기 편한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안내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치가 수려한 인왕산 자락 옥류동에 살던 평민시인 천수경은 송석원이라는 집을 짓고 시인들의 문학단체인 시사를 열었습니다. 양반이 아닌 중인의 시사였지만 높은 문학 수준으로 조선시대 예술의 꽃이라 불리며 위학문학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여기 송석원 터가 조선 중기에 시인들의 시를 짓는 모임이 있었다는 곳인데요. 이게 그림으로도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이 시모임에 추사 김정희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 이걸 단원 김홍도가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중인 문학의 산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송석원. 나중에 이 송석원은 신일파 윤덕영의 벽수산장에 들어서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안내판이 있어요. 바늘잎 나무, 소나무와 잣나무 구별법. 소나무는 바늘잎이 2개씩 모아서 납니다. 소나무는 2개, 잣나무는 바늘잎이 5개, 잎이 5개씩 끄트머리에 모아지는 바늘잎이 5개라는 거죠. 모양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요. 바늘잎 2개 소나무, 바늘잎 5개 잣나무,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위학문학 안내판 데크를 바로 지나자마자 왼쪽에 샛길로 빠져나가면 청풍계곡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왼쪽에 샛길로 빠져나갑니다. 계곡길을 거의 빠져나왔고요. 지금부터는 골목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는 청풍계곡 아래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청풍계곡 아래쪽에 있는 이쪽, 그 다음 지금은 청운동, 효자동 지역, 이 동네를 장동이라고 불렀어요.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할 때 안동김씨를 줄여서 다른 말로 장동김씨라고도 하거든요. 그 장동이 바로 이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동김씨. 여기는 서촌으로 보면 지대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이 높은 곳에는 아주 고급 주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청풍 계곡을 내려와서 거의 처음 만나게 되는 굉장히 거대한 집들, 이렇게 좋은 곳에 있어도 되나 하는 싶을 정도로 대궐 같은 집들이 있는데요. 현대가 정주영이 집이 있고요. 그 자식들이 살던 집들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여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쪽에 정주영 집입니다. 집이 크게 한 3채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막아놓은 걸 보면 다 정씨집안과 관련된 사람들 사는 집인가 봐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살아생전에는 이곳에 새벽같이 아이들을 모이게 해서 아침 식사하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창덕궁 옆에 있는 현대 본사까지 걸어갔다 그러죠. 매일. 지금도 제삿날이나 이럴 때는 아마 이곳에 모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길이 현대가의 길이 됐는데 조선 후기에는 안동김 씨, 장동김 씨가 세거했던 청풍 계곡입니다. 안동김 씨가 세거했던 흔적을 가서 볼게요. 장동김 씨의 흔적을 찾아서 청풍 계곡에 왔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은 다른 건 없고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것은 저거 같아요. 백세 청풍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푸른 바람처럼 백세가 이어진다, 길게 길게 이어진다 라는 글씨인데요. 여기 주어가 빠져 있어요. 원래 앞에 4글자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사라졌거든요. 아마 이 오른편에 큰 바위가 하나 더 있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그 글이 쓰여 있을 것 같아요. 그 글이 뭐냐면 대명일월 백세 청풍입니다. 대명, 명나라. 그러니까 대명일월은 천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명나라의 세계는 푸른 바람처럼, 맑은 바람처럼 백세대록 영원히 무궁무진할 거다라는 의미로 장동김 씨들이 자기 집에 새긴 바위 글씨입니다. 이 글씨는 주자의 글씨를 집자해서 모아서 새긴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장동김 씨가 여기에 최초의 터를 잡은 거는 김상용, 김상헌 두 형제가 있었는데 김상용은 강화도에서 청나라에 의해서 함락됐을 때 폭탄을 터뜨려서 자결했던 사람이고요. 김상용의 형, 김상헌은 형과의 협상을 반대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나중에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사람이죠. 김상헌은 동생. 김상용의 집은 이 계곡에 있었고요. 여기 있었고 김상헌의 집은 지금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청화도 옆에 궁정동 쪽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계곡, 이 일대에 이후에 김상용, 김상헌의 후손들이 살면서 60년간 세도 정치를 포함해서 조선 후기에 제일 큰 권력 있는 집안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터입니다. 재밌어요. 그 터가 지금은 현대가의 터로 바뀌어 있다는 거.